안녕하세요. 임지원 변호사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은 한 번쯤은 크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거나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생긴 채무들을 제때 변제한다면 전혀 문제 없지만 저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대출금이나 카드값을 연체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이렇게 대출금이나 카드값이 연체된다면 하루만 지나도 은행이나 카드사로부터 채무 독촉 문자나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채권자들의 채무 독촉 전화가 받기 싫고 두려운 마음에 급한 불이라도 끄자는 생각으로 다른 곳에서 또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메우는 방식, 이른바 이제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다 보면은 채무가 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채권자로부터 변제 독촉은 독촉대로 받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요.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개인회생 제도와 이에 수반되는 금지명령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자신의 소득 중에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투입해서 3년 내지 5년 동안 채무를 변제한 후 이자 그리고 나머지 원금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즉, 법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들에게 아주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만 하면 바로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과 추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회생법원을 제출할 때 통상적으로 금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 개시 결정 전까지 채권자들의 채무 독촉 및 추심을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금지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각 지역 법원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약 7일에서 10일 정도 안에 금지명령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 금지명령 결정을 받게 되면 채권자들의 채무 독촉 및 추심, 압류행위 등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간혹 금지명령 결정이 하루나 이틀 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역시나 법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 저희가 진행하는 부산 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하루나 이틀 이렇게 금지명령 결정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지명령은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금지명령이 있어서도 몇 가지 기각사유는 존재하는데 그 사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채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입니다. 법원이 최근 채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통상적으로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채무를 의미하고 총 채무액 대비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법원에서는 금지명령을 잘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최근 대출이 많은 이유가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새로 대출을 받아서 그렇다거나 아니면 병원비, 생활비 등 꼭 필요해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정을 자세히 기재하고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한다면 최근 대출이 많아도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집니다. 두 번째, 대출금의 주 사용처가 주식, 도박, 가상화폐 등인 경우입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실무 준칙을 통해서 코인, 주식 등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엄격했던 기준을 다소 완화시켰으나 아직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주식, 도박, 가상화폐 등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손실금 전액 또는 50% 정도를 재산가치, 청산가치로 반영하라고 권고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도박 등으로 대출금을 사용했더라도 법원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이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는 마시고 신청서에 사정을 최대한 자세히 기재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근 취업자의 경우입니다. 최근 취업을 했고 첫 월급도 받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는 앞으로 받을 월 소득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회사에 입사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앞으로 꾸준히 월 얼마 정도의 소득이 발생할 예정이고 추후 소득을 정확히 산정하여 변제 계획안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더하여 꼭 금지명령을 받아야 하는 사정에 대해서 자세히 기재하여 제출한다면 법원에서는 상황에 따라 금지명령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개인회생 재신청 경우입니다. 금지명령은 거의 회생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채권자들의 채무독촉, 압류 등을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간혹 이 금지명령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일부 채무자들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두 번째 신청부터는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전 개인회생에서 금지명령 결정을 받은 적이 있고 지금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는 상황이라면 신청사에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사정을 설명하지 않는 한 금지명령을 받기 어렵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자들의 채무 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인회생의 금지명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점을 정업해보면은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만으로 금지명령 결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회생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고 법원에 내가 정말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중 대부분 채무가 연체되어서 채권자들로부터 독촉 전화를 받으면서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인회생 신청 준비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래 저희가 그 영상 아래 기재한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